자, 우리 돌아와서, 자, 잘 쉬었고, 우리 이제 앞에 한 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알겠지? 한 번 더 볼게요. 자, 27 보세요, 한 번 더. 자, 27쪽. 우리가 이제까지, 자, 25, 6, 7 내용을 잘 정리했는데, 요것은 다시 말하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논술에서도 출제가 잦은 내용이고, 그와 함께 학종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야. 면접고사에서도요. 그렇게 알고 잘 정리를 하는데, 우리 이제까지 한 것을 좀 짧게 정리해 볼게, 핵심만. 자, 돌아보자. 27쪽에 자, 26, 7쪽에 걸친 긴 제시문에 이어서 이제까지 정리했지만 핵심만 볼 거야, 이제. 알고 읽을게요, 한 번 더. 동그라미 1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네모한다. 설명. 자, 요거는요, 설명형 문제야. 알겠지? 요것은 논술 문제가 설명형 문제인데, 아까 우리 자세하게 정리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따라서 잘 봐. 여기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을요, 쓰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왜? 이것은 설명형 문제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다시 말하지만 뭐가 중요했다고요? 문제의 요구사항들이야. 즉, 문제의 조건들을 잘 쓰는 게 중요해. 자, 첫째 뭐라고 시작? 동그라미 1번 문장이 의미하는 바, 이게 하나야. 잘 기억해. 둘째가 뭐니?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이것을 쓸 때 보통은 점수가 어디에서 깎이거나 점수가 안 좋냐면, 자, 잘 봐. 의미하는 바의 내용을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많이 그대로 인용하거나, 알았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자기의 언어로 재구성하지 못하고 꼭 메모해 이거. 다수의 아이들이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단 말이야. 이것은 뭐라고 시작? 이건 다시 말하지만 표절이야, 표절. 알겠죠? 이거는, 자, 그 논술 답안으로서는요, 되게 안 좋은 건데, 우리 배운 대로 가능하면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은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쓰는 거였죠, 그지? 그래서, 자, 다시 강조하지만, 제시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3어절까지는 인용할 수 있지만, 4어절 이상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또 가능하면, 자, 핵심 어는 쓰되, 조사를 바꾸거나 조사를 넣고 빼서라도 정 안 되면, 제일 좋은 것은 핵심어는 쓰고 다른 중요한 용어들은 다른 어휘들로 대체하는 거. 기억나지? 알겠지? 자, 근데 다른 중요한 어휘를 다른 말로 대체하기가 어렵거나 대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조사를 넣고 빼거나 혹은 조사를 바꿔 쓰더라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최대한 줄이는 거야. 그래서 핵심 구절들을 옮겨 쓸 때도 3어절까지만 인용하고 4어절 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거. 이해했지? 자, 박하람, 김동훈 이해했죠? 그렇지. 자, 크게 이해했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우리 오늘 못 나온 친구들도 마찬가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체들아. 자, 돌아올게. 그러니까,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쓸 때, 사실 이것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은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점수의 편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지. 이해했지? 첫째, 뭐라고 시작? 의미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쓰되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거. 알겠지? 아까 했었지. 뭐라고 시작? 자, 요거는 다시 강조한다. 중요한 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가 갖는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포인트였어. 그지? 이해했죠? 자, 지배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문화가 물리적 강제나 억압, 이게 뭐라고 이런 거란 말이야. 폭력, 죽음 이런 것들, 알겠지? 그런 것이 아닌데, 그와 함께 사회 지배의 유력한 뜻이 뭐야? 힘이 있는 것이죠. 사회 지배를 위해서, 자, 힘이 있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쓰인다는 얘기죠. 이해했지? 됐지? 정리할게. 따라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해준 강의와 함께 너희가 써온 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제 부를 때 한번 메모해 보세요.
이것을 그냥 다 옮겨 쓸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 줄 때 여러분들이 써온 것과 비교해서 아, 내가 쓴 거에서 이런 내용은 불필요하구나. 혹은 이런 내용은 빠져 있구나. 자, 얘를 잘 보란 얘기야. 자, 우선 이것의 의미 뭐라고 시작.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사회 통제의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게 포인트야. 뭐라고 시작?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사회 통제의 유용한 혹은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볼 수 있어. 알았지, 얘들아? 이해했지? 민선 이해했지? 서현 이해했지? 민찬 이해했지? 그죠? 자, 그죠? 자, 하여라 이해했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갈게. 즉, 뭐니? 이런 거야. 대중문화는 단지 문화의 대중화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가 중요한 거죠. 특수 계층에 의해서. 자, 마찬가지야. 지배 계급이겠죠? 자, 특수 계층 혹은 지배 계층 혹은 지배층에 의해서 이데올로기 형성이나 사회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지. 이게 중요해. 악용이야, 악용. 이에서 대중문화를 이데올로기 형성이나 사회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것이지. 선생님 봐라. 자, 2023년 5월 현재 우리나라는 당연히 민주사회니까, 그치? 자, 이런 대중 매체를 통해서, 자, 그 사회 통제를 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나요? 요것은 매우 큰가요? 별로 없나요? 전혀 없나요? 이것은 지금도 쓰이고 있지만 매우 적긴 해요. 알겠지? 아까 내가 소개했던 대로 얼마 안 됐지만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요 앞에 정권 뭐였지?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러면 그때는요 훨씬 더 민주화가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아예 없었니? 이용한단 말이죠. 알겠지? 대중문화, 대중매체를 교묘하게 다 이용한단 말이야. 그건 뭐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보니 특히 우리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요 어떤 것이 더 놀릴 수 있을까? 바로 얘란 말이야. 보니 이데올로기 형성인 거야. 얘들아, 잘 보세요. 지금도 늘 싸우는 거 아니야. 정부랑 야당이랑. 알겠죠? 그치?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가운데서 얘가 문제지.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알겠지? 자기 정당에 혹은 자기 정파에 맞는 가짜 뉴스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이지. 이거는 좀 저급한 일들이지만 많이 지금도 쓰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는 거야. 이해치?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뭐니? 요까지가 말한 것처럼 자, 동그라미 1번 문장이 줄쳐보고 뭐라고 시작? 의미하는 말.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문장이 의미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요것이 얼마? 대략 이겠지. 전체 300자 내외에서 반쯤 쓰겠지. 뭔지 알겠지? 따라서 이것에 우리 많이 배운 거지만 답안을 구성할 때 답안 분량의 안배가 중요해, 안배가.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말한 대로 자 이렇게 일로 쓸게 300자 내외니까 항상 우리 배운 대로 내외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니까 그지? 그래서 이것은 얼마를 쓴다? 자, 이것은 우리 그래서 270자에서 330자 사이로 답안을 작성한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답안이 적으면 감점. 이것을 초과해도 감점인 것이지. 다시 말하지만 항상 분량 준수가 제일 기본이다. 알았지? 분량을 못 채우면 꽤 커 감점이. 따라서 분량은 잘 지키고 분량을 초과해서 써도 뭐라고 역시 감점이에요. 뭔지 이해했지? 됐다. 자,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이제 보니, 동그라미 1번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이어서, 자, 사실은요, 더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뭘 쓴다고? 진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 이때 예를 들 때 말했지만 학생들이 보통은요, 이와 같은 예를 들 때 쉽지가 않아요. 왜? 잘 안 떠오르니까, 혹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공부를 하거나 독서하는 것이 이런 것을 답을 쓸 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해했어? 그런데 자, 평상시 뭐 공부가 안 돼 있거나 독서량이 부족하면요, 혹은 별로 아는 게 없으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예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자, 보통은요, 뭐가 가장 손쉽게 우리가 쓸 수 있다고요? 뭘 떠올리라고? 실제 우리 사회나 우리 역사의 사례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 뭐 통합사회나 혹은 세계사나 그 외의 교과서에서도 배운 거 떠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 알겠지? 뭐 서유럽, 동유럽 혹은 뭐 자, 가까이 일본, 중국 그치? 알겠죠? 자, 뭐 쪽파리 그다음 짱깨 다른 나라인 거 알아요? 자, 알겠지? 그렇게 다른 나라의 자 얘들 떠올리겠지. 혹은 뭐 자 동남아, 동유럽, 혹은 뭐 남미, 미국, 캐나다, 호주 다 쓸 수 있겠지, 그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그 사탐 과목 교과서에서 혹은 국어 과목 공부할 때 혹은 뭐 신문과 뉴스 등에서 들어서 아는 거 세계사를 굳이 배우지 않았어도 알겠지? 자 그렇게 그 우리나라나 자, 이렇게 내가, 이게 제일 쉬워. 우리 사회의예요. 우리 사회의,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역사에서의 사례들을 우리가 제일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거나 현재의 일을谈는 거지. 내가 늘 소개해 주지만, 자,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 여전히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처우의 열악한 문제, 그치? 또 뭐 범죄율의 급증, 자살률의 뭐 증가, 노인 빈곤율의 증가, 노인 자살률의 뭐 그 증가, 다 뭐야? 다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 사회의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고 접하는 뉴스나 그다음 또 뭐, 자, 뭐 기사 등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몰라도 그런 것들을 떠올려서 쓸 수 있는 거야. 날만. 그러니까, 자, 아까 말한 대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예를 쓸 때요. 100% 완벽한 답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아예 못 쓰는 게 아니고요. 떠올려서 요 문제의 요구사항과 맞는 것을 최대한 분량을 맞춰 쓴다는 얘기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뭐였어? 민선이 말처럼 사실 내가 아까 소개했던 것이 자, 박정희 정권 때의 방송에 대한 규제나 그 좀 약간은 좀 비열하거나 사악한 편성들 알겠지? 그 다음에 전두환 그 개세 시절에서의 삶에서 정책들을 자 알면 더 쓰기 쉽겠죠, 그렇지?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잘 몰라도 그 중에서 일부를 알면 그것들을 가지고 쓸 수 있겠지. 뭔지 알겠죠? 아니면 자, 이것을 다 몰라. 그럼 뭐니? 떠올려 보는 거지. 아, 자,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언론을 조작한다든지. 알겠지? 그들에게 유리하게 가짜 뉴스를 만든다거나 혹은 미화하거나. 알겠지? 그들에 대한 비판의 세력들에 대해서 억압을 가할 수 있겠지. 뭘로? 대중문화를 가지고. 알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중매체인 텔레비전, 그치? 혹은 뭐 요즘 드물지만 라디오, 그치? 그 다음 또 뭐 TV에서도 드라마, 뭐 시사, 편성 프로그램들, 그치? 자, 그 다음 또 요즘에 널리 쓰이고 있는 유튜버 이런 거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뭔지 이해했지? 했지?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조금 더 쓰기 어려운데 구체적인 예를 마찬가지로 의미하는 바와 함께 최소한 단은 쓰겠지.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한 문제 조건이 이제 우리 짧은 문장이지만 세 가지만 알 수 있어서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예, 그 다음에 300자 내외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구성할 때 잘 봐. 자, 뭐 270자에서 330자 정도니까 이것을 단락을 3개로 쓴다? 이상한 일이죠. 혹은 전혀 안 맞는 일이겠지. 이것을 단락을 2개로 쓴다 하면 너무
짧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약간 긴 한 개의 문단으로 잘 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우리 자, 한 개의 문단으로 답을 쓴다. 그 다음에 자, 말한 것처럼 닮아 의미하는 바 요구사항 1번이라고 치고 구체적인 예를 든다 요구사항이라고 쓸게. 그럼 뭐니? 요것은 이렇게 자, 시작 요구사항 1과 요구사항 1을 분량을 얼마? 대략 자, 대략 절반씩 단식 정도로 할애해서 답을 쓴다. 이렇게 쓰면 자, 정리해보자. 시작. 보니 답안의 형식은 한 개 문단으로 오고 그 다음에 답안에 대한 분량의 안배는 의미하는 바가 절반 정도, 구체적인 예의 서술이 절반 정도. 혹은 이게 뭐, 자, 1번이 4.5, 아래 것이 5.5, 혹은 위에 게 4, 아래 게 6. 반대로, 자, 위에 게 뭐, 5.5, 아래 게 4.5라든가, 혹은 반대이구나. 반대 없겠지, 그지, 거는요. 대략적으로 절반씩 쓴다라고 알 수 있겠지. 그 다음 단락을 이렇게 한 개로 정리해서 자신의 언어로 쓴다면 좋은 답이겠지. 잘 이해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면서 잘 봐. 문제의 의도가 뭐고 내가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서 각각 어느 정도의 분량을 안배해서 써야 좋은지를 항상 생각하란 말이야. 그렇게 쓰고 써야 더 잘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막 쓰지 말고. 알겠지? 다시 강조한다. 문제가 분량이 짧든 길든 요구사항이 많든 적든 간에 요 딸랑 한 줄의 문장에도 요구사항 이렇게 세 가지인 것을 명심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고 단락을 몇 개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의 비중도 어느 정도씩 안배해야 좋은지를 잘 보고 쓰라는 얘기야. 알았지, 하나만? 자, 조금만 네, 더 보세요. 잘 이해했어, 얘들아? 됐지? 잘 이해했어, 얘들아? 그지? 됐다. 내려온다. 2번. 자, 2번은 조금 더 쉬웠어. 대중문화의 부정적 측면은 주로 대중문화의 어떤 측면에서 연유하는지 데모하자. 설명. 얘 역시 뭐니? 설명이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설명형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와 같은 설명형 문제에서 또 아주 학생들 개인의 생각을 쓴단 말이야. 그건 다 감정들이야. 알겠지? 설명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쓰면 돼야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하시오 했는데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이거야.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빼먹고 필요 없는 내용을 쓴 거지.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점수가 좋을 수가 없겠죠. 이해했지? 이렇게 나오면 설명하시라면 설명에다가 메모하고 이거는 이렇게 설명형 문제라고 기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내 주관적인 생각은 전혀 쓰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인지한 다음에 제시문 내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고 쓰는 거죠. 이때 또 뭐라고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거야. 그건 왜? 그거는 표절이니까. 뭔지 이해했지? 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이것은요. 26, 7페이지에 걸쳐 있는 5문단의 첫째 문장에서 잘 나와 있고 그 다음도 잘 써 있어요. 자, 정리해볼까 시작. 그럼 이와 같은 것은 시작. 5문단 첫째 문장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 다음 줄쳤지 대중문화의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그것이 갖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치? 상품으로서의 성격에서 연유한다. 자, 이렇게로 상품으로서의 성격에서 연유한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줄 쳤었고 그치? 넘어가 보자. 이제 추가해볼게. 그 아래 다 중요한 게 넘어가 볼게. 다음 페이지에서 제일 위에 가나. 첫째 문장 보세요. 27쪽에 첫째 줄 가운데 갑니다. 생산되는 문화상품의 출처, 문화상품의 내용과 형식은 자본의 이윤 동기에 종속되어서 있지, 그지? 뭐라고 시작?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윤 동기에 종속되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소개한 대로 선생님 말한 뭐라고 시작? 당연히 명리 추구, 이윤 추구는요,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자,
필요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줍니다. 이윤 추구라고 하는 그 동기에 종속되는 것이 문제인 것. 심지어 모두 사람들 자체로. 아까 내가 소개한 대로, 그 흔한 드라마라든지, 그치? 드라마, 그 다음에 더 쉬운 예로 들자면, 내가 아까 든 것처럼, 걸그룹들이 제일 좋은 얘기지, 그지? 그냥 이런 거야. 이윤이 많이 나면, 걸그룹들도 더 양산하고, 더 키우는 것이고, 더 이상 이윤이 나오지 않아. 야, 이제, 해체, 이런 거죠. 뭔지 이해했지? 이해했죠? 자, 그런 것이었어. 따라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요 괄호 2번 문제에 대한 답은 뭘로 쓰니? 자, 이것은 다 답은요. 다 쓸 수 있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이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본질적으로 대중문화가 이익 추구를 같은 말이 아니라 이익 혹은 영리 혹은 이윤 추구가 됩니다. 알겠지? 이게 포인트야. 자,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 매체나 혹은 대중 예술가를 통해서 생산되고 전파되기 때문인 것이지. 이해했어? 자, 따라서 내가 포인트 시작. 이윤 동기 혹은 영리 추구 혹은 이익 추구에 따라서 대중 매체나 대중 예술가를 통해서 생산되고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지? 그치? 됐다. 자, 잘 봐야. 그럼 보통은요, 이와 같은 대중 매체를 갖는, 즉, 대중 문화를 전파하는 혹은, 만드는 대중 매체의 기관들은요, 보통은 다 개인들일까? 아니면 큰 기업들일까요? 보통은 다 기업들이지 뭐. 기획사들도 꽤 큰 기업들이 이 다수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기업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혹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이윤 동기에 혹은 이익 추구에 종속되기 때문인 것이죠. 알았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니? 이 문제하고 별개지만 따라서 바람직한 대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자연스럽게 이윤 동기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이윤 동기에만 단순하게 이윤 동기에만 종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정부에 필요한 개입과 혹은 지원. 그치. 기업들의 이와 같은 어떤 인식의 형성 혹은 뭐 이윤 동기가 가장 기본이지만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당연히 그 대중 매체나 혹은 그것을 만드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대중 문화를 만드는 언론과 방송과 예술가들에 대한 기업들에서의 어떤 보호나 자생 노력들 필요하겠지, 그지? 또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시민들도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하고 그다음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 훨씬 더 나아지겠지. 우리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문제에서 묻는 게 아니었지만 이해했어? 됐지? 자, 그 다음 간다. 3번. 필자가 말한 대중문화의 네모하자. 대중문화의 발전 방향 네모하세요. 요것을 내가 준 것은요, 분량이 짧게 백자 내외였어. 그죠? 선생님이 실제 논술 문제에서 이렇게 백자 내외의 것이 나온다요. 드물지만 가끔 나오고요. 아주 짧은 것은요, 150자, 200자 내외는요, 꽤 나와요. 알았지? 근데 역시 말한 대로 얘들아, 이렇게 짧은 분량의 답을요, 잘 쓰는 게 쉬운 일일까? 별로 안 쉬운 일일까? 안 쉬운 일이야. 왜? 우선요, 잘 봐. 도구나 잘 보이죠, 선생님? 네. 그치? 하나만 조금 더 선생님 보고요. 백자, 백자 분량은요, 키우기가 쉬워 어려워? 개 쉽죠, 짧으니까. 잘 봐. 분량을 채우는 거하고 좋은 답을 쓰는 건 다른 얘기예요. 학생들이 다수가 분량을 채우는 게 쉬우니까 분량을 잘 채웠다고 해서 쌤 잘 쓴 것 같아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전혀 필요 없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량의 내용. 지금 보세요. 이렇게 100자, 200자이면요. 꼭 필요한 내용만 잘 정리해서 써야 하는 거야. 그런데 학생들의 답안을 보면요. 거의 이런 식이야. 그다지 필요 없는 내용을 쓰고 그다음 정작 써야 할 중요한 내용 빼먹은 거지. 뭔지 알겠지? 따라서 이렇게 분량이 짧은 것은요. 내가 어떤 내용을 꼭 써야 하는지를 먼저 그 체크하고 짧게나마 개요를 쓰고 써야만 실수가 없어요. 자, 돌아올게요. 이거는 아까 다 한 것처럼 자, 마지막 제시문에서 마지막 문단인 8단락에 써 있는데 자, 이것도 은근히 쓰기가 어려워요. 왜? 필자가 말한 대중문화의 발전 방향을 백자로 내가 붙였지, 그지? 그러면요, 백자 내면은요, 이것도 별로, 자, 길지 않지만, 쓸 게 있단 말이죠. 꼭 뭘 써야 돼? 여기에서 학생들이 쓸 때, 자, 요것에 대해서 답을 쓸 때, 자, 학생들이 당연히 제시문, 자, 끝 단락에서 대중문화의 저질성과 획일성을 극복하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물었지 글쓴이가. 그 다음 왜 그것은 문화의 다원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했으니까 이렇게 뭐 문화의 다원화를 통해서 자 해결해야 한다라고 쓰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건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문화의 다원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쓴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 요것을 쓰고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내용이 또 이어지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자, 요것에 대해서 더 필요한 거예요. 뭐가 먼저 예식하는 거야? 자, 먼저 뭐가 필요해? 시작. 자, 사람이 고개 들고요. 자, 뭐가 중요한 거야? 이것이지. 대중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해가지고 먼저 자, 뭘 써야 돼? 자,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자, 대중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먼저 뭔지를 쓰라는 거야. 저질성.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개성을 무시하는 획일성이라는 점을 언급해야 되고, 맨 처음에.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의 극복을 위해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문화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문화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이게 둘째야, 이게. 알겠지?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이렇게 문화의 다원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까 본 것처럼 보니, 자, 이것을 위해서, 자, 이렇게 제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알겠지? 이해했지? 자, 한번 추가해보세요. 안 썼으면. 이렇게.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꺽쇠한 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부터 그 아래 줄까지 문화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진다면은 요거에 대한 자 책임이 별로 필요 없겠고 그 다음 거 또한 자 그 위에 보자 이것을 통해서 자또 뭐라고 시작 대중의 주체적인 참여 여기서 이럴 수 있어. 여기 써 있는 거는 대중의 주체적인 참여니까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바꿔 야겠지 그지? 그럼 뭐니? 자 이럴 수 있는 거지. 대중의 혹은 뭐 시민의 주체적 혹은 뭐자 능동적 이렇게 있지. 이해했지? 주체적 쓸 수 있겠지만 주체적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거지. 이해했지? 능동적 참여. 하면요. 자, 어때? 좋죠요. 그치?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했지, 서영아? 대중의 능동적 참여. 자, 라고 쓰고, 그 다음 또 뭐, 참여와, 그 다음에, 자발적 선택보다는요, 와, 이거 원래 드린 것은 잠깐 말이야. 이 스케일로 참여와 자발적인 노력인데 원래 써 있는 것은요. 자발적인 선택이네. 그러면 자발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쓸 수 있겠지만 그러면 뭐라고요? 너무나 많은 인용이니까. 그치? 자, 뭐 이렇게 대중의 주체적 참여보다는 뭐 시민의 대중의 능동적 참여와 그 다음에 요것을
뭐야, 쓰지 말고요. 뭘 쓸까? 요 대신에 이럴 수 있겠지. 요 대신에 이렇게. 자, 뭐, 비판. 알겠지. 혹은 뭐 이럴 수 있겠죠, 알마? 자, 뭐, 선택적인, 혹은 뭐, 써 있으니까 선택의 안목이. 알겠지? 이런 비판과 혹은, 자, 시민들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쓸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자,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의 어휘로 바꿔 쓰란 말이에요. 이해치, 정리할게. 따라서 이것도 짧은 분량이지만 대략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와야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서 자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문단 하나야 두 개야 세 개야 당연히 하나겠지. 한 개의 문단으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서 쓰겠죠. 이해했습니까? 다 밑에 뭘 주의한다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